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이름이 좀 길어요.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처음 나오는 내용은 목적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목적은 한 단어 한 단어 다 선택지 내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적이 이제 남녀 고용 평등에 있겠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이제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그리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한다. 네, 이 모성 보호, 여성 고용 촉진은 특별히 더 챙겨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그래서 삶의 질 향상. 네,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고요.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번. 네, 이 법률에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여성고용 촉진, 모성보호 촉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정답은 2번.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 통해서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의 평등 이념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답은 2번.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앞서서 그래서 줄여서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할게요. 다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인데요. 앞서서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고용정책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했어요.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내용은 굵은 글씨 중심으로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성 취업 촉진 관련된 사항 들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도 이 목적을 이 법령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이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취업 촉진 관련 내용,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대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착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사항, 모성보호 있었죠.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이전 계획이죠. 이전 시기, 이제 5년 전에 세웠던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그 밖에 남녀 고용 평등의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이렇게 기본 계획의 내용, 여성 취업 촉진, 여성 직업 능력 개발, 모성 보호, 직전 기본 계획, 평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여성 취업 촉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그리고 직전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법령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적용 예외가 있어요. 적용 범위의 예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가족이죠. 가족 친족.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남녀고용평등 이 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정리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 사용인도 적용하지 않고요. 네,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 연 1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지금 정리해 놓으면 더 편하겠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과태료,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번으로 갑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 설명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령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 지급.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이 둘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3번 내용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답은 4번. 이번에는 차별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뭐 암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령에서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차별에 포함이 됩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에 해당됩니다. 아니죠. 네.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차별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4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법령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여기서는 1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2번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차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주가 임금 외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용자를 특정 성의 직원에게만 하면 차별입니다.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고용 평등을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3번. 3번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틀린 것을 고르는 것. 3번 정답 1번이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면 그러면은 특정성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2, 3, 4번은 이제 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4번. 이 법령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조치. 이게 차별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 구분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허용을 해야 하고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한쪽 성을 우대하는 것, 차별이 아니죠. 왜냐하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차별이 아닙니다. 6번. 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가 정년 연령이 서로 다르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4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 이 법령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겠죠. 임금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8번. 이 법령에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집과 채용, 근로시간,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이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 이 사항에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임금에서의 차별,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이 법령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면 요구할 수 있죠. 2번. 동일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네, 요게 맞는 이야기. 정답은 2번이고요.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하고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정년 퇴직의 경우도 남녀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10번. 이 법령에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차별해선 안 되고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지금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고충 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고 고충 처리 기관이 아니고요. 노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다.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지급에서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네, 11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4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그쵸? 고용평등, 고용, 직업능력 개발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뭐였어요? 고용된 사람과 플러스 취업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취업 의사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4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여기서 2번,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네, 요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것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이다. 네, 그래서 목적이 고용 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다. 요 선택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남녀 고용 평등 이 법령에서 과태료 벌칙 관련 내용입니다. 과태료 벌칙은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장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과태료 1억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중대한 잘못이니까 이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은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사업주가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앞에서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서 이것을 조사하던 과정 중에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도 즉 과태료 500만 원. 난임 치료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5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물론 이제 잘못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그 경중이 비교적 가벼운 쪽은 이제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문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다수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렇게 해당되는 다수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벌금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벌금 관련해서는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벌금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혹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벌금이 적용되는 대개의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요거를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위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요 두 가지 경우는 징역 5년 이하예요. 자, 차별인데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남녀차별, 아까 위에 문제 풀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정년퇴직, 해고에서 남녀차별을 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중대한 잘못으로 보고 징역 5년 이하다. 그리고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벌금 하면은 이제 차별을 떠올리시면 좀 연결이 쉽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큰 잘못이니까 벌금. 그리고 그보다 약한 거는 이제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된다. 다시 한번 차별하면 벌금.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벌금에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위반하면 3년에 3천만 원 벌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하면 500만 원. 네, 그리고 비밀 누설이나 난임 치료 휴가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벌금은 동일가치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동일가치 여기 잘못 썼네요. 동일가치 노동이 포함돼야죠. 동일가치 노동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정년퇴직, 해고에서 남녀차별 혹은 여성 근로자의 이런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벌금 3천, 징역 5년 이하.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 해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는 승진, 교육 배치, 남녀 차별, 차별은 벌금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다음 동일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었어요. 차별이죠. 차별은 벌금이다. 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번 이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번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동일가치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각이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처우 차별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2번입니다. 3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행위 성희롱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이 법령에서 사업주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답 2번. 네, 이번에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다. 법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래서 기간은 1년 이내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혹은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같은 업무 혹은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파견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사용기간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당하게 느낄 만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은 이제 사용기간, 파견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이 부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종료 예정일을 1회 한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연기는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휴직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거는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7일. 다음,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에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제 대량 고용 변동 신고 그 기준 공부할 때 이제 6개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육아휴직.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초2 이하의 자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같은 업무 혹은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를 해야 하고요. 기간제 파견 근로자 경우에는 사용기간, 파견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휴직 종료 예정일을 한 번 연기할 수 있고요. 30일 전까지 이제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철회는 일주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리고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한번 요 굵은 글씨 내용은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틀린 내용. 육아휴직 기간엔 해고할 수 없어요. 2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1번 정답. 육아휴직 기간엔 해고하지 못하고요. 근속기간 포함.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번 육아휴직 틀린 것은 1년 이내 근속기간에 포함하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2번이죠.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4번 육아휴직 틀린 것은 1년 이내 근속기간 포함. 네, 생후 1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8세 이하 그리고 초2 이하잖아요. 가능하고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가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육아휴직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근로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이야기. 육아휴직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노력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죠. 네, 6번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틀린 것을 찾는 문제. 6번, 2번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번 틀린 내용이고 1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면 한 번만 연기를 할 수 있다. 휴직 신청을 철회하려면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7번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년 이내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8번. 옳은 것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 맞는 얘기고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죠. 계속 근로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오면 휴직 전과 동일한 임무 혹은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합니다. 9번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법률에서는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죠.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 기간, 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0번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 남녀 근로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하고 있던 말던 상관없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는 7일 전까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육아휴직 틀린 것은 네. 그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명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휴직 종료를 연기하려면 한 번 연기할 수 있고요. 휴직 개시 철회는 육아휴직 신청 철회는 7일 전까지 가능하다. 12번. 다음 중 근로자가 2016년 5월 20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걸 허용하지 않아서 이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 자, 1번. 2015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했대요. 그럼 이 여성 근로자는 지금 친자 6세 자녀, 자녀는 6세. 그러면 12월 1일부터 5월 20일이니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 5개월, 한 20일, 19일 이렇게 되니까요. 한 열흘 정도만 좀 더 미뤄서 6월 1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번 2015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입양 자녀 상관없습니다. 입양 자녀도 자녀죠. 그리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처벌을 받는 경우다. 3번 2015년 4월 1일부터 근무했으면 1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다음 2013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후 2016년 1월 1일 재입사했다. 자, 여기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6개월이 안 되니까 이분도 이제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 이후로 신청을 하시면은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자, 배우자 출산 휴가는 먼저 10, 90, 유급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10, 90, 유급.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열흘이에요. 10일이다. 그리고 출산 후에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다. 10, 90, 유급. 열흘이고 90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유급 휴가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열흘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한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여기 나오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뒤에 근로기준법에서 정리를 할 건데요. 미리 간단히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내 사용이라는 건 이거 혼동될 수 있겠네요. 배우자 출산 휴가랑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90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가 지급이 되고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90일 중에 45일 이상은 출산 후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급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휴가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네, 그리고 90일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 90, 유급이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았다면 요 금액만큼은 이제 지급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이에요. 요만큼은 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요. 90일.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임 치료 휴가 있는데요.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 이내, 그리고 최초 1일은 유급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생리 휴가도 있는데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무급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 90, 유급. 그래서 열흘간이고 90일 이내에 써야 한다. 유급 휴가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이 됐으면 그 한도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지급을 면한다. 그리고 90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했고요. 1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죠. 그리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번, 배우자 출산 휴가, 틀린 설명. 네, 사업주는 열흘의 휴가를 줘야 되고요.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아니고 90일이 지나면 10, 90, 유급. 그래서 정답은 3번.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 3번, 이 법령에서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 설명 틀린 것은 1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요. 유급이 아니고 무급이 아니고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요. 1회 한정해서 나눠 쓸 수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이 법령에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번이 틀린 내용.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 혹은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러 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지급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선택지 읽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 법령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아니고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한다. 처음 1일은 유급이다. 네, 난임 치료 휴가 3일. 7번. 이 법령에서 임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른 사업 내의 동일가치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같은 사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죠. 네. 2번,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하면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으로 한다. 네, 그렇죠. 사업주가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죠. 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8번. 이 법령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배치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로자가 있으면 다 적용이 된다. 이 법령은. 네.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4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4번이 틀린 내용. 9번. 이 법령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시행 계획의 심사, 이행 실적의 평가, 이런 것들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번. 이 법령에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문제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우수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요 3번 틀린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 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읽고 이해하면은 이제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랑 또 관련된 문제들까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제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대상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몇 시간으로 하냐?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냐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를 하고 최대 1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1년 이내. 그리고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제19조 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사업주는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는데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주 12시간 이내에서. 다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입니다. 육아휴직은 2번으로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육아휴직은 2번 한정해서 2회 한정해서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단축하느냐?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1년 이내에. 그리고 자녀는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그리고 사업주는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는데 단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 때는 몇 시간 이내로요?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 육아휴직은 2회 한정해서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 쓸 때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 숫자들 반드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이 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설명 틀린 것은?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연장 근로를 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다. 1번 틀렸고요. 네, 초2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대상이고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그리고 평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이제 평균 임금 산정에서 포함시키면 평균 임금은 일당 금액인데 하루치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 임금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를 고려한, 근로자를 생각한 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그래서 4번이고요.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 1, 3 정답은 4번. 4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로 틀린 것은? 자,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했어요. 네. 사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누어 쓸 수 있으니까요.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이상 써야 돼요. 한 번 쓸 때. 그래서 5개월씩 2번 썼어요. 네, 1년 이내니까 상관없죠. 3번.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할 때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없고, 요것도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2회 나눠 쓸 수 있으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4번.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했어요. 요건 문제 없죠. 네, 1회, 2회까지 2회 한정해서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3개월 이상 써야 되죠. 한 번 쓸 때.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그래서 이하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것을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외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때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제한해주고 연장 근로를 이제 안 하게 하거나 혹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거나 이런 다른 조치들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가 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쓸 수 있다.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 한다.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에는 최장 10일.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배우자 출산 휴가 10, 90, 유급 10, 90, 유급이랑 똑같네요. 최장 10일. 네, 가족 돌봄 휴가도 10일이다. 그래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이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단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돌봄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이것을 허용해야 하고요. 단 부득이한 경우들은 이제 예외가 된다. 하지만 허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다른 조치들을 이제 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가 있는데 휴직은 최장 90일,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써야 한다. 가족돌봄 휴가는 최장 10일. 그런데 이것은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속 기간에 포함되고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된다. 왜? 무급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여러분들이 먼저 복습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법령에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90일이었고요. 그리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뒤에 나와 있네요.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그리고 이걸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평균 임금 산정에는 제외가 된다. 왜냐하면 무급이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이 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고 무급이니까 그리고 근속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35시간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10, 90, 유급 그래서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90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3번. 이 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고용이죠. 근로자의 정의. 고용, 직업 능력 개발.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고용된 자,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맞는 이야기고요.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주 12시간 이내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성희롱 금지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치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됐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체 혹은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체에서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혹은 한성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홍보물 게시,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되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선택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육기관이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고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 조치, 징계를 해야 합니다. 2번, 직장 내 성희롱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네, 이건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 3개월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하고요. 4번 선택지 보시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3번, 이 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이용해서 직업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고요. 사업주는 고객 등 밀접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여기 정확하게는 이렇게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면 꼭 뭔가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정확히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4번이 그래도 가장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이 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다. 그리고 2번 선택지 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 되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예방,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연 1회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2번 선택지 보시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네, 6번. 직장 내 성희롱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인가요? 네, 정답 1번이죠. 성희롱 발생 확인되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징계나 조치를 해야 한다. 7번. 7번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관련 틀린 것. 정답 몇 번인가요? 7번 정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 게시나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어요. 8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답이 몇 번이죠? 여기서 이제 선택지 먼저 볼게요. 1번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2번 선택지 보시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어떻게 하죠? 안 봐도 이제 아시겠죠? 네, 홍보물 게시나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근데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3번이 틀린 내용. 4번.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제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9번. 이 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조치,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고객 등에 의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피해를 호소했더니 해고한대요. 미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현실이 더 코미디입니다. 10번.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또는 남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할 것,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직장 내에서만 성희롱이 이루어질 것, 직장 내가 아니더라도 이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가 직장 외부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거리가 멀고요. 성적인 언어, 행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할 것. 11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항, 근로자,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 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 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관행과 제도 개선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사업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의 관행 제도를 사업주가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 3, 4번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 개선한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관심 이해 증진시키고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촉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재원 조성, 여건 마련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번. 이 법령에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13번. 이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보장, 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예방 교육,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무급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출산 전후 휴가, 근로기준법에 휴가가 명시가 되어 있다. 14번. 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우리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이다. 15번.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닌 것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뭐였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 이거는 이제 이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다 이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이 법령에서 3년간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리가 이 법령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주제들을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허용에 관한 서류, 우리가 다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 및 그 이행 실적에
관한 서류. 네,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번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고요. 17번. 네,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인가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정답 4번이죠. 고용, 직업 능력 개발.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된 사람 플러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포함이 된다. 정답 4번.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명예감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평등과 관련해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명예직이기 때문에 비상근, 무보수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상근, 무보수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해당 사업자 소속인자를 위촉한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소속인자를 위촉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외부 전문가가 아니고요. 해당 사업장 소속인자. 그래서 노사협의회의 위원이나 구충처리위원 혹은 노동조합의 임원, 인사부서의 관리자 등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다. 외부 전문가 아니다. 명예감독관은 임기가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조언, 고용평등 이행 상태를 점검 지도한다. 남녀고용평등제도의 홍보 및 계몽 활동을 한다. 명예감독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외부 전문가 아니고 해당 사업장 소속인자, 내부 사정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이면 이제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노사협의회 위원, 구충처리위원 혹은 노동조합의 임원, 인사노무 관리자가 이제 위촉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명예직, 비상근, 무보수.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법령에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예감독관 임기는 3년이었죠. 연임을 할 수 있다. 3년 연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네, 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촉, 해임, 해촉 권한을 위임한다.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 비상근, 무보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서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2번. 이 법령에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 아니고요. 네, 해당 사업장 내부 사람이죠. 네, 내부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1번 틀린 내용. 2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장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조언이 포함된다.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 상태, 자율점검 지도 시 참여한다.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 활동을 한다. 3번.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고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조언 업무를 수행합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소속인자로 위촉을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까지 정리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끝까지 앉아서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참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들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 특히 뭐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요. 중요한 내용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